알고 있어도 딱히 쓸모는 없지만 듣고 있다 보면 의외로 재밌는 일본 요괴 이야기. 유튜브로 유튜브 이야기로 듣는 일본 요괴 2화에서는 오니들의 왕 슈텐도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섭지 않은 요괴 이야기를 좋아하는 일본 마녀 일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일본의 3대 대요괴 중에 유일한 홍일점 타마모노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 가져온 요괴는요, 바로 슈텐도지라는 요괴인데요. 이 슈텐도지는요, 오오해산이라고 하는 교토에 실제로 위치해 있어요. 지금도 이 산에 살았다라고 전해지는 오니들의 왕입니다. 자, 그럼 슈텐도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오니라는 게 대체 뭘까요? 오니라는 건 일본 대표 요괴로 우리나라의 도깨비와 그 모습이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성격이라던가 기본적으로는 이 둘이 많이 다르거든요. 하지만 오니를 내가 잘 모른다, 전혀 처음 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오니라는 게 대체 어떤 요괴인지 그 기본 개념을 잡기에는 도깨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풀이나 있고 호랑이 팬티 입고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한국의 도깨비는 여러분께 어떤 이미지인가요? 저한테는 좀 친숙하고 요괴지만 무섭다거나 사람들을 괴롭힌다기보다는 권선징악을 행해주는 주체가 되기도 하고요. 혹부리 영감에서 그랬던 것처럼. 혹은 사람한테 장난을 걸었다가 오히려 자기가 당하기도 하는 그런 허술하지만 좀 미워할 수 없는 이미지거든요. 그럼 반면에 한국의 도깨비와 비슷하다고 하는 일본의 오니들은 어떨까요? 일본의 오니들도 친화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이야기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전승 속의 도깨비를 묘사를 할 때 사람 잡아먹는다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무서운 부분을 부각시킬 만한 이야기는 잘 못 떠올려요. 그런데 일본 오니들이 묘사가 될 때는 우선은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다는 얘기, 그리고 인간을 산채로 잡아먹는 이런 모습들이 반드시 묘사가 돼요. 무서운 존재로 묘사가 되는 거죠. 한국의 도깨비와 일본의 오니는 비슷한 것 같지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오니도 이렇게나 무서운데 오니들의 왕이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요괴겠어요. 장난 아니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외모부터 한번 묘사를 해보자면 키는 6m쯤 되었고 5개의 뿔이나 있었으며 눈은 15개나 되었다. 얼굴과 몸체는 붉은색에 왼 다리는 검은색, 오른손은 금색, 오른 다리가 흰색에 왼손은 푸른색이었다. 라고 묘사가 돼요. 상상을 해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외모죠? 일단 키가 6m라는 건 아파트 3층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마주쳤으면 올려다봐도 얼굴이 안 보이겠죠? 덤프트럭 거꾸로 세워놓은 것 같은 그 정도 사이즈인데 여기에다가 외모도 되게 추했대요. 그래서 얼룩덜룩한 이런 피부색뿐만 아니라 머리는 산발을 하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묘사가 되는 이유는 어린 시절에 화상을 입었다라는 전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것 같지만 화상을 입기 전에는 되게 예쁘게 생긴 꽃미남이어서 동네 아가씨들이 상사병으로 죽을 만큼 인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고 각각의 내용도 되게 달라요. 거기다가 처음 슈텐도지의 전설에 같이 실려있던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첨부가 된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뭐가 신빙성이 있고 없고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건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되겠어요. 슈텐도지 꽃미남설 재미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슈텐도지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유명한 전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미나모토 요리미츠라는 사람에게 퇴치를 당하는 슈텐도지 토벌담인데요.
때는 이치조 텐노라는 일본의 텐노가 헤이안쿄라고 불리던 교토에 수도를 두고 나라를 다스리던 때였어요. 이 헤이안교에 어느 날부턴가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실종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끝내는 유명한 고관 대작의 딸까지 납치를 당하게 되고 결국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에서는 음향사 아베노 세이메라는 사람에게 점을 치게 해요. 그런데 점괘가 어떻게 나왔냐면 헤이안교의 서북 쪽에 있는 오오에 산에 어떤 요괴가 사는데 그 오니가 사람들을 납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점괘를 들은 이치조 텐노는 당시 유명한 무장인 미나모토 요리미츠와 그 수하의 사천왕에게 오니를 토벌할 것을 명하는데요. 미나모토 요리미츠라는 이 사람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요괴 토벌 무용담이 되게 많아요. 오토기라고 하는 게임의 주인공으로도 나왔는데 요괴를 퇴치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일본은 음향사라고 하는 주술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술사가 정부에 소속이 돼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받는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당이라던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공식화가 돼 있는 직업인 거예요. 그것도 공무원이고 녹을 먹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무라이나 무장들이 요괴를 토벌하는 이야기가 생각보다 흔치 않아요. 그런데 미나모토 요리미츠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요괴를 토벌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소개해드릴 요괴 중에 이분한테 퇴치당하는 요괴들이 많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요리미츠의 사천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이름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와타나베 츠나, 사카타 킨토키, 우라베노 스에타케, 우스이노 사다미츠 이렇게 네 사람이 요리미츠 사천왕인데 사카타 킨토키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인지가 조금 의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사카타 긴토끼라는 이름을 얘기를 했을 때 은혼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떠올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서 따와서 만든 사람이지만 사실은 이 사카타 긴토끼라는 사람도 실존 인물인지는 좀 의심이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일본 설화에 긴타로라고 하는 곰도 때려잡는 괴력의 어린아이가 있어요. 한국의 콩쥐팥쥐라던가 혹부리 영감처럼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킨타로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 아이가 자라서 미나모토 요리미츠를 만나고 주군으로 모시게 되면서 이름을 사카타 긴토끼로 바꾸고요. 그 계력으로 요리미츠를 도와서 슈텐도지를 비롯한 다른 많은 요괴들을 퇴치하는 사천왕 중에 한 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던 부하를 가공시켜서 만든 캐릭터가 아닐까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쟁쟁한 미나모토 요리미츠와 사천왕이 슈텐도지를 토벌하기 위해서 오우에 산으로 향해요. 아무래도 요괴를 퇴치하러 가는 길이니까 그냥 가진 않았겠죠. 신사참배도 하고 승리도 기원한 후에 길을 떠나는데요. 한참 길을 가던 중에 숲속에서 3명의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인들은 요리미츠 일행에게 투구와 신편 귀독주라고 하는 술을 주면서 슈텐도지는 본인도 세지만 부하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갑옷을 입고 가면 슈텐도지를 만나기 힘들 거다 라고 해서 갑옷을 벗고 산에서 수행하는 행자의 모습을 하고 가라 라고 충고를 해줘요. 그런데 사실 이 세 노인이 요리미츠 일행이 참배를 했던 세 신사의 신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금 신의 가호도 받고 신의 신물도 받아서 요괴를 퇴치하러 길을 떠나는데 이번에는 냇가에서 피로 물든 옷을 빨고 있는 여인을 만나요. 이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슈텐도지에게 납치를 당한 귀족가의 아가씨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피로 물든 옷은 잡아먹힌 사람의 옷이었던 거죠. 잡혀온 사람 중에 일부는 잡아먹히고 일부는 이렇게 잡일을 시키고 있었던 건데 요리미츠 일행은 이 여인에게 안내를 받아서 슈텐도지의 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슈텐도지를 만나서 아주 귀한 술이다 라고 하면서 신편 기독주를 바치고 하룻밤 이곳에 묵어가기를 청을 해요. 슈텐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심스럽기는 했지만 술을 굉장히 좋아했었기 때문에 술 욕심에 이들을 재워주기로 했는데요. 대신에 저녁 연회에 이 일행을 초대를 해서 사람의 피와 살을 음식으로 내고 그걸 먹는지 안 먹는지로 일행의 의중을 떠봐요. 왜 이런 짓을 하냐면 당시 슈텐도지는 요리미츠와 사천왕이 자기를 토벌하려고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행자로 변장을 한 요리미츠 일행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 행자들이 진짜 그 유명한 무장 요리미츠라면 불쌍하게 잡혀온 사람들의 인육을 절대 먹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요리미츠 일행은 눈을 딱 감고 인육을 한 점 먹음으로써 그 의심을 피했다라고 합니다. 의심이 누그러진 슈텐도지와 요괴들은 기뻐하면서 신편 기독주를 마시기 시작을 했고요. 밤늦도록 연애를 즐기는데 결국 모든 요괴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들자 요리미츠 일행은 잠든 요괴들의 목을 베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 신편 귀독주라는 술이 어떤 술이냐면 신들한테서 받아온 술이잖아요. 그래서 인간들한테는 아무 해도 없는데 요괴들한테만 듣는 독 같은 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술에 취한 요괴들은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도 깨어나지를 못했고요. 요리미츠와 사천왕은 모든 요괴의 목을 무사히 벨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슈텐도지는 대요괴였잖아요. 무려 3대 요괴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만취했어도 대요기였기 때문에 목을 베어도 이 슈텐도지만큼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서 몸은 신편 귀독주에 취해서 움직일 수 없었지만 잘린 목이 요리미츠를 물어 죽이려고 날아들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새 노인에게 받은 투구에 이 슈텐도지의 머리가 튕겨 날아갔고 덕분에 요리미츠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요괴들을 모두 토벌을 하고 사람들도 다 구해낸 요리미츠 일행은 슈텐도지의 머리를 교토에 가져가서 텐노한테 보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 결말에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무사히 교토까지 가져가서 텐노가 이 머리를 다 검사를 하고 묘도인이라고 하는 절에 보물창고가 있었는데 그 보물창고에 보관을 했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교토로 옮겨가는 길에 우리나라의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같은 일본의 지장보살이 있는데 지장보살을 작게 조각을 해서 길가에다가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교토에 들어가는 딱 그 길목에 있던 지장보살이 슈텐도지의 머리를 갖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수도에 그런 불경한 거 갖고 가는 거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부터는 머리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수 없이 그냥 그 길에 묻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혹은 요리미츠 일행한테 목을 베이면서 자신의 그동안의 죄를 뉘우치고 목 위로 병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쿠비즈카 다이묘진이라고 하는 신이 됐다라는 설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쿠비즈카 다이묘진이 무슨 뜻이냐면 쿠비가 목이고 즈카가 언덕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로 직역을 하면 목언덕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전승에서 따온 이름이 아닐까 싶어요. 자, 해서 여기까지가 슈텐도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사실 슈텐도지는 프리퀄도 너무 많고 시퀄도 너무 많아요. 뭐 어린 시절 이야기라던가 슈텐도지가 죽고 나서에 대한 이야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 편의 이야기를 다 담기가 좀 힘이 들어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한 편만을 오늘 소개를 드렸고요. 연관된 이야기들은 앞으로 차차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